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에서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다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승리. 오늘은 그의 데뷔부터 최근 열린 항소심 군사재판에 대한 비난 여론과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 출생한 승리는 2006년 5인조 그룹인 빅뱅의 막내로 데뷔해 거짓말, 하루하루, 뱅뱅뱅 등의 히트곡을 내며 K-팝 아이돌 그룹을 대표하는 톱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형들인 쟁쟁한 네 멤버들에 비해 승리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데뷔 초 예능에 출연할 때 그는 철없는 막내, 왈가닥 말썽꾸러기 느낌의 얄미운 막내 이미지가 강했죠. 그러다 멤버들의 군입대와 각종 사건 사고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그는 활발한 단독 예능 활동을 겸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다른 멤버들과 부딪히지 않는 영역을 찾다가 사업을 시작, 라멘 등 요식업 영역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성공을 거두게 됐죠. 2016년 말 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아오리 라멘 사업은 승승장구하며 국내 체인점도 많이 늘어났으며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까지 사업 규모를 넓혀가 1년 만에 30호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FT 아일랜드의 최종훈과 함께 운영하는 밀당포차와 라운지 바인 몽키 뮤지엄을 비롯해 뷰티 사업에 투자하는 등 요식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당시 승리는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예인이 사업하니까 얼굴과 이름만 빌려주는 줄 아는데 나는 진짜로 한다. 안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 가맹점주들과 같이 고생해서 안 되면 괜찮은데 승리라는 이름만 팔고 안 되면 저분들이 들고 일어선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내가 직접 다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가 소유한 역삼동 버닝썬 클럽에서 2018년 11월 24일 직원들이 고객을 상대로 한 야만적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당시 이 클럽은 폭행뿐만 아니라 속칭 물뽕을 이용한 성피흡행, 경찰과 유착, 마약 투약 의혹 등이 제기됐죠. 특히 이 과정에서 성접대와 몰카 공유 논란 등 한국 연예계 최악의 스캔들로 비화된 버닝썬 게이트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승리는 2019년 3월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민력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표현, 대중들로부터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며 공분을 샀죠. 특히 네티즌들은 이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된 그가 은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 퇴학당한 범죄자가 자퇴를 선언하는 격이라며 비난이 더욱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후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성매매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당일에는 강남의 한 고급 스파를 방문해 휴식을 취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해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고 승리는 2020년 3월 돌연 입대에 도피성 입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승리에 대한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됐죠. 당시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에 비해 형량이 약한 쪽에 속해 승리 입장에서는 도피하듯 입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해 입대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입대를 앞두고 지인들과 모여 환송 파티를 벌였는데 이 중에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인물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 재판이 아닌 군사 재판을 받는 승리의 혐의는 총 9가지에 달합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죠. 이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하게 한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범죄와 얽혀 있습니다. 작년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성상품화를 했으며 그로 인한 피고인 이익도 누렸다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승리는 2021년 9월에 전역이 예정돼 있었지만 국군교도소 미결수 신분이어서 전역이 보류됐죠.
당시 대중들은 그의 전역 여부보다는 백화점식 범죄에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승리와 군 검찰은 모두 항소를 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소식이 알려지지 않던 중 지난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가 알려졌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승리는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혐의를 인정한 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반성하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냐는 것부터 사회에서 사고치고 군대에서 용서받았다, 승리가 승리했다는 글에 이르기까지 비판 일색입니다. 1심 형량도 너무 약한데 2심에서는 오히려 반성한다고 형량을 절반이나 깎아줘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과거 승리의 카톡 내용이 다시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2016년 단체 카톡방에서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고 우리나라 법을 조롱했었죠. 승리가 태연하게 불법을 저지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의 무게에 비해 한없이 가벼운 형량과 처벌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공권력을 조롱했던 승리의 승리로 귀결된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법을 알고 시간을 끌며 성난 여론을 잠재운 뒤 전격 입대의 군사재판을 통해 형량을 낮추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반면 승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난 전 FT 아일랜드 최종훈은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2년 6월형이 확정돼 작년 11월 만기 출소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은 징역 5년이 확정돼 2024년 3월까지 복역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들에 비해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범죄와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혐의에도 1년 6개월 형량에 머물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는 재판을 받게 된 혐의가 9개일 뿐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범죄 사건과 의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결국 3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판결을 맡게 되지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돼 복역 중인 승리는 1년 후인 내년 이맘때 출소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특히 승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낮은 형량이 최종 확정돼 1년 후 완전 자유의 몸이 되면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되새기며 참여하는 반성의 시간을 가질까요? 아무도 모르는 은둔, 잠적 생활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귀하는 여느 연예인처럼 세월이 흐른 뒤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명분으로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복귀할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승리의 몫이자 대중들의 반응에 달려있겠죠. 승리 사건은 지나친 욕심과 범죄로 부를 추구한 악마적 재능이 결국에는 자신의 파멸은 물론 한국 연예계 최악의 스캔들로 비화된 것입니다. 오늘은 군사재판, 나아가 우리나라 법 체계의 재정비와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씁쓸한 소식을 전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